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크립토뱅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이어 제로 코인을 살펴볼 건데요. 자, 레이어 제로 코인은 현재 하락 채널, 그러니까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은 지켜내고 있지만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전고점 돌파와 더불어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관찰이 돼야 되고요. 자,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해서는 저번에 영상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 STG, 스타게이트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것이 과연 레이어 제로 코인의 긍정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인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9월 12일 9시 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 0.3보다 크게 낮은 숫자의 마이너스 0.1%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증폭이 되었고요. 되려 0.25%가 아닌 0.5%까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발맞춰서 트럼프도 연준에 대해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약간의 텀을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가 있고요. 오늘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측치는 2.9%입니다. 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정말로 한 열흘 남짓 남은 금리 인하를 0.25가 아닌 0.5%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0.25%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9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0.5%는 7.8%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발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무게추가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노릇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FOMC에서 0.5의 빅컷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텀을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실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숫자를 보면 지지난달에는 약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지난달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아마도 이 지난달에 굉장히 높게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부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측치와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의 모든 것을 기대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만약에 숫자가 예측치보다 작게 나온다면 어제 PPI의 발표와 더불어서 급등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 나스닥을 보게 되면 어제 PPI가 발표가 되었을 때 나스닥은 되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디커플링이 굉장히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S&P 500도 어느 정도 하락된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거시경제의 어떤 상황들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역시 금리, 유동성에 관계되는 요인들에 집중해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발표되는 CPI, 연준이 금리 인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CPI의 숫자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제로 코인은 인터체인 계열입니다. 브릿지 계열이죠. 인터체인 브릿지 계열이니까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안에서 어떤 위변조 방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이고요. 이번에 합병하게 된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STG도 같은 계열입니다. 자, 스타게이트가 레이어 제로보다 조금 잘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계열의 블록체인끼리 합병을 하면서 그 계열에서의 어떤 독보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비슷한 계열의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웜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폴카닷, 코스모스, 아톰이죠. 그런 계열의 코인들이 있는데, 폴카닷 이런 쪽보다 약간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이노베이션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차상으로는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에 STG하고 제로의 그 수합 비율인데 1대 0.08이니까 1대1 정도? 그러니까 STG 토큰 한 11개, 12개 정도 주면 레이어 제로 코인 하나로 바꿔주는 형태의 수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차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보면 일단 중복 경쟁이 줄죠. 그리고 자원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회사 내에 있는 리소스들도 하나의 어떤 포커스를 향해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게이트의 유저들이 레이어 제로로 편입이 되면서 유통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호조로 작용을 하는데 다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합을 당하고 나면 스타게이트의 유저들은 현금화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합을 받아서 레이어 제로를 받아서 그것들이 상승하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현금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번 수합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호재성 뉴스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레이어 제로에 대한 진입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에 대한 진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관찰을 하시다가 지금 넥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3,103원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도래를 하면 진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는 전전 고점에 해당하는 4,627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448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진입을 하셨으면 무조건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2,785원에 책정을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없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이 도래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비중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꼭 아래 저담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보내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보시면서 리얼타임으로 대응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대응하시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괴리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으니까 꼭 문자 신청하셔서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보시면 정말 상황이 도래했을 때 큰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꼭 저와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큰 수익 보시는 매매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